2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fx 그래프를 딱 줬는데 요 놈의 새끼가 끊어져 있구만. 불연속이네요. x가 몇일 때? 1일 때. 그죠? 자, x가 1일 때 끊어져 있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gx라는 함수를 다시 제시해 줬습니다. 여기서 이 gx 함수를 봤더니 몇 차 함수? 3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구나. 그럼 gx 자체는 연속이네요. fx는 x가 1일 때 불연속인 함수네요. 라고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죠. 다음 합성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었대. 요 부분까지. 자, 합성을 했는데 모든 실수 전체 범위에서 다 연속이 되었다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fx가 불연속이고 gx가 연속인데 합성한 게 연속이 됐다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연속인 함수끼리의 관계는 어차피 합성해도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결론은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합성했는데 어떻게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 됐을까? 바로 불연속인 이 fx, x가 1일 때의 우극한과 1일 때의 자극한 값 맞아요? 그때 1일 때의 우극한, 1일 때의 자극한, 그리고 1일 때의 함수값을 다시 g함수에 넣어서 극한을 돌렸더니 전부 다 같아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결론 열어드립니다. g에다가 f를 합성한 다음 함수에 x가 1일 때 그때 연속인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 x가 1일 때예요? x에 1을 넣으면 g에다 대입하는 이 f가 1일 때 좌우 함수값을 비교해 보게 되니까 그게 지금 달라서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끊어져 있는 그 값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연속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g에다 f를 합성한 다음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x가 1의 오른쪽에서 오면 이때 fx는 어떤 애랑 가까워진다? 그래프 봐야죠? 2랑 가까워진다. 근데 2보다 어느 쪽에서? 위쪽에서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fx를 t로 치환하여 t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 다음 함수 gt의 극한값을 구해볼까요? 라고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리미트 t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그때 gt의 극한을 구하자. 안타깝게도 g함수는 gx 함수는 3차기 때문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함수값이든 결과적으로 그냥 g함수의 2는 값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식정리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먼저. 그럼 또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건 뭐다?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합성한 다음 함수의 극한값. 얘를 또 확인해 보자. 마찬가지로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그럼 이때 이 fx의 극한값은 0이랑 가까워지는데 0보다 밑에서 오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fx를 t로 치환하면 t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그때 gt의 극한을 구합시다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g함수는 3차니까 0에서의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함수값이든 그냥 g에다 엮는 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측에다 쓸게요. 세 번째 이번엔 x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보겠다는 거죠. g에다가 f1을 대입했을 때 그림에 보다시피 f1이 1인 걸 아니까 얘는 g1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 연속이라고 했으니 g에다 2를 대입한 값과 g에다 0을 대입한 값 그리고 g에다 1을 대입한 이 세 개의 값이 전부 다
같아야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 자, 문제에 있는 gx 함수를 보겠습니다. 0, 1, 2는 값이 같아요. 이것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수, 그냥 놓을게요. 미안합니다. 예. 아이씨, 완료다 말았네. 자, 왼쪽으로 가서 마무리합니다. G1, G0, G2 대입한 값이 같아. 자, 0 대입해 볼게요. G에다 0을 땅 대입해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1. 그럼 G함수에다 2를 대입한 값도 G함수에다 1을 대입한 값도 전부 다 같은 값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2를 대입해 봅니다.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1이라는 거고, 자, 1을 대입합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도 1이라는 거겠죠? 자, 그럼 요 두 식을 연립해서 a, b 값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보이겠네요. 자, 정리해서 넘길게요.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식을 2로 나눠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고 써도 되겠죠. 자, 두 개 연립해서 나온 결과 빼주시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a가 마3이니까 b는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요게 답이네요. 됐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이었어요. 자, 2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22번 문제 보시면 여기 있죠? 다음 칠수 A에 대하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여러분들 집합 작년에 배웠으니까 또 까먹었죠. 편하게 얘기합니다. 집합이라고 했네요. 이 집합을 지금 이 중괄호 안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집합의 표현이죠. 집합의 원소가 누굽니까? X가 원소예요.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원소야. 근데 X가 누군데? 그게 요 바 뒤에 있는 부연 설명을 해석하시면 되겠네. X가 원소인데 요 2차 방정식이 나왔네. 맞아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X라고 하자. 여기까지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X라고 하자. 이 2차식을 0 만드는 값을 X라고 하자. 인 겁니다. 여기서 이 X는 뭐다? 실수다. 그럼 우리는 개수를 얘기했으니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중복된 하나의 근이 나올 수도 있고 실수는 아예 안 나와 허근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음?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판별식이죠. 그래서 다음 2차식의 판별식을 보면, 자,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B'의 제곱 빼기 AC 라고 판별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A-2를 앞으로 묶어내서 쓰면 A-2가 둘 다 있으니까요. 묶어내면 앞에 거는 A-2 그대로 남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1만 남네요. 결론 A-2, A-3 다음 이 친구가 판별식이 되는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니까 실수인 근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2차 부등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래로 볼록에 A에 2 넣으면 0 나오고 3 넣으면 0 나오는 식에서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되니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A가 2보다 작거나 혹은 A가 3보다 클 때를 말하게 되겠고요. 0 나올 때는,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 나올 때 근이 1개일 때는 A가 2이거나 A가 3일 때를 말하게 되고, 마지막 실수인 근이 없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A 값의 범위는요, A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개수를 우리가 FA라고 했으니
FA는 A 값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식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상수함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A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A가 2하고 3일 때를 기준으로 2보다 작고 3보다 클 때는 2개 2하고 3이 왔을 때는 1개 그 다음 2하고 3, 4 있을 때는 없어요 라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연속이 되는 A 값은 2일 때와 3일 때 합친 값은 5라고 말하시면 이것도 끝. 안 어렵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집합을 해석한 다음 이 판별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불연속되는 A 값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겠음? 미김 자? 아니야? 오케이. 23번입니다. 미쳤죠? 자,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그려봅시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호호! 그래서 간단하게만 풀이해 드릴게요. 절대값 포함됐으니까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그래프식을 세웁니다. x가 2보다 작을 때와 x가 잠깐만. 아, 시험 범위 맞아요? 그럴 리가 없지. 함수 극한인데 시험 범위 아닌 게 어딨어, 세상에. 미쳤나봐. 미안합니다. 2보다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클 때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 선생님, 왜 x가 2일 때는 안 봅니까? x에 2 넣으면 분모가 0인 값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 되는 x값은 제외하고 함수로 해석하겠다 라는 거죠. 고1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 유튜브 보다가요. 아니요, 근데 유튜브 안 봐요, 재미없어요. 네, 영상 좀 보세요. 유튜브로 부탁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x가 2보다 작을 때 식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2보다 작은 애면 이거 음수니까 절대값 풀면 부호 바꿔서 x-2분의 마 3이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x 2보다 큰 애면 양수니까 그냥 써도 상관없지 뭐. 양수인데 뭐 절대값 지우나 그냥 쓰나 똑같지.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x가 2보다 작을 때 그래프식과 x가 2보다 클 때 그래프식을 각각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좌표 평면 두두두. 자, x가 2보다 작을 때 그때 왼쪽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는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쫄지 마시고요. 이 친구는 원래 y는 x분의 마3 그래프인데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x분의 마3 그래프 우리 고1 때 그렸던 야우 요런 그래프 형태였겠네.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2보다 작을 때만 보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안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지금 못 지울 것 같아요. 빨리 지울게요. 네. 지우면 되겠죠? 개 잘해. 됐죠? 여기까지? 이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x가 2보다 클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라고 또 누군가 물어보면 얘는 y는 x분의 3 그래프 그린 다음 얘를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또 이동한 거잖아. 그럼 이제 오른쪽만 그릴게요. 요령이 좀 생겼으니까. 그럼 요렇게, 그리고 원래 이쪽에도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놓은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 땡기자 라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뿅뿅뿅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됐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절대값을 나눠서 절대값의 구간을 나눠서 하나씩 그려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연습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죠. 뭐 정규 수업 때도 한번 얘기는 해줬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 봤어요. 자, 문제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플러스 1일 때까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줘 라고 하면 1 대입한 게 제일 크고 마이너스 1인 게 제일 작네요? 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님?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딱히 문제될 게 없다.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된다. x에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은요 1 대입합니다. 3이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최소값은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있는 풀이해설을 보셔도 그냥 답만 띡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당연한 거. 자, 이렇게 다 뜯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빨리 그리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이에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죠? 네. 자, 24번입니다. 방정식의 실근이 속하는 구간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3차 방정식을 띡 하니 줘버렸습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자면 진짜 근을 구하려고 조립제법을 해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조립제법 해도 0 만드는 x값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2에서 1, 1에서 0, 0에서 1, 1에서 2 이렇게 x값을 순서대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여기서 0까지, 여기서 1까지, 여기서 2까지 이렇게 다 줬거든. 준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사이값 정리 이용하시라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2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음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음수가 나오네요. 그래프를 그리면 x축 밑에 그려지겠죠.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어떻게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대입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고 이거 싹 정리해서 계산하면 0보다 크다는 거, 1 나온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은 양수니까 x축 위에 다음과 같이 위치할 겁니다. 이번엔 x에다 0을 대입해 보시면 다 없어져서 마이너스 1이네요. 0보다 작은 애죠? 그럼 다시 0 대입하면 요렇게 음수가 나올 거고요. x에 1을 대입하시면 1 대입한 값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보다 큰 수가 나오네요. 1 대입하면 다시 0보다 큰 값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x에 2 대입하시면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보다 큰 거네요. 쪼쪼존. 그럼 이렇게 찍혀있는 점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대충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0 만들 때 언제? 요때 0 한번 나올 거고 요때 0 한번 나올 거고 요때 0 한번 나오지 않겠음? 다시 말하면 실근이 속하는 구간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1 요 사이에 0 한번 나오고 마이너스 1하고 0 요 사이에 0 한번 나오며 0하고 1 요 사이에서 0이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누군지 구하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고1 과정이에요. 그래서 2학년인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것까진 물어보지 않고요. 조립제법이 안 돼서 근을 구하기 좀 애매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나 혹은 유리수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어떤 값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5
25번입니다. 자, 25번이에요. 네, 기다린 친구들 많죠? 25번입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고. 자, 요거 좀 얘기해 볼게. 여러분들 은연히 문제 풀 때 요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토픽에서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요런 표현들이 은연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뭐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뭐요? 앞으로 와 여기. 아니 앞에가도 안 보여요. 어? 결과적으로는 요 모양을 보면서 외워야 돼. 아, 이거 y축 대칭 함수구나.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어떤 용어와 뜻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으나 그래도 아직은 어색한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문제를 가만히 꼬라보시면 모든 실수 x라며. 맞아? 모든 실수 x잖아. 그럼 x에다가 아무나 다 넣어도 된다 이거야. 그지 않아? 그럼 모든 실수 x니까 여러분들이 이 x에다 그냥 넣어보세요. 아무나. 모든 실수니까 아무나. 제일 간단한 새끼. 아, 0 넣으면 f0은 f0이랑 같아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을 넣으면 f1은 f-1이랑 같고 2 넣으면 f2는 f-2랑 같고 3 넣으면 f3은 f-3이랑 같다 이거야. 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그럼 잠깐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좌표 평면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분명히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럼 0는 값이 몇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는 값이 요거였다면 마이너스 1로도 같은 값 나와야 된다고. 2는 값이 요거였다면 마이너스 2는 값도 같은 높이의 요 값이 나와야 된다고. 아, 3는 값이 요거였다면 마 3는 값도 같은 높이의 요 값이 돼야 된다고. 왼쪽에 그려진 그림하고 오른쪽에 그려진 그림이 똑같아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의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지면 fx,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지면 f-x잖아. 그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라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아직 안 되는데. 좋겠습니다. 응? 아, 1는 값이랑 2는 값을 곱했더니 0보다 작아. 이 무슨 뜻이야? 1는 값과 2는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임. 3는 값과 4는 값을 곱했더니 0보다 작아. 이게 무슨 뜻이야? 3는 값과 4는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임. 그럼 그 말인 즉슨 f에다 마이너스 1는 값과 f의 마이너스 2는 값을 곱하면 얘는 0보다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작겠지. 왜? 아, 1는 거랑 마이너스 1는 거랑 같은 값이니까. 같은 원리로 마3 대입한 값과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을 곱하면 얘는 0보다 어떨까? 작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말은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x에 1을 넣었을 때와 2를 넣었을 때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 1 넣었을 때 양수면 2 넣었을 땐 음수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연속이라고 했으니 얘네가 뿅 연결돼서 0 만드는 놈이 적어도 하나 1과 2 사이에 있겠네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준 정보 1하고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근이 있고 3하고 4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 근이 있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 근이 있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의 근이 있으니 여기서 적어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럼 적어도 몇 개? 4개. 4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스기 됐어요? 자, 25번이었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26번이에요. 제일 무식한 친구들은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싹 정리해서 조리집업 하려고 그런다고. 미친놈이죠? 그건 고1 과정이야. 너네한테 안 시킨단 말이야. 그럼 뭘 하냐? 항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항이 보이고요. 얘를 0 만드는 값. 방정식이네요. 자, 몇 차 방정식입니까? 최고차 몇 차예요? 3차죠?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 걸 한번 보여줘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 왼쪽에 있는 요 식을 편의상 fx라는 식으로 바꿔서 봤을 때 이 fx 함수의 값들을 몇 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엉뚱한 수를 넣지 않아요. 예를 들면 x에다가 한 5 넣어봐. 이러진 않아요. 왜? 여기 x에 지금 0 넣으면 앞에 있는 항이 없어질 거고 두 번째 항도 없어지고 세 번째 항도 없어진다는 사실이 눈에 뻔히 보이지. 마찬가지 x에 1 넣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없어지고 세 번째 항만 남는다는 사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x값들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하면 3개 없어지고 요 마지막만 남네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 1을 대입하면 싹 없어지고 요거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또 없어지고 남으네. 2 곱하기 1이니까 또 2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또 x에다 누구 넣어볼 수 있을까요? 요 3개만 넣으면 될까요? 맞나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근이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좀 볼게요. 렛츠 기릿. 자, 보시면 x에 0 넣었을 때가 양수, 1 넣었을 때는 음수, 2 넣었을 때는 양수라는 걸 알지요.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일단 요 놈들을 쭉 지나는 뭐 대충 이런 형태의 뭐 그림이 대충 그려지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받아들임? 여기까지 받아들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선생님, 이거 뭐 하나 더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 넣어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숫자를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몇 차식이었지? 3차식이었지. 3차식이고 최고차 x 세제곱의 개수가 몇이죠? 1이죠. 맞아? 그럼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최고차가 양수니까 올라가면서 끝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미 알고 있잖아.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개형은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극대와 극소가 있거나 아니면 극대 극소가 없는 그냥 증가하는 1대1 대응 형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그려진 모양을 봤더니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극대가 있든 극소가 있든 어쨌든 왼쪽으로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님? 그럼 요렇게 올라갔으면 0보다 더 작은 애가 되면 결론 어떻게 돼야 돼? 어디선가 낮아져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0 만드는 값을 하나 더 찾아야 하는데 오케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짐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0 넣었을 때 양수고 특정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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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특정 어떠한 값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적당히 0보다 작은 숫자 아무나 때려 박아주시면 되겠네요. 인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찾지 마시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작은 적당히 작은 수를 좀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누구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00. 헷? 마이너스 100. 왜 안 돼요? 한 억 넣어볼까? 마이너스 억? 상관없지. 마이너스 100을 딱 때려 넣어주시면 자, 부호봅니다. 음수, 음수, 음수. 어머, 음수네요. 음수, 음수. 어머, 양수네요. 음수, 음수, 양수네요. 음수, 음수. 양수네요. 선생님, 얘만 음수고 3개 다 양수인데요?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지. 근데 또 마이너스 100이라고 했더니 너무 또 숫자가 큰 거 같잖아.
그럼 좀 줄여서 적당히 누굴 넣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한 3 정도를 넣어보시는 게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왜 마3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숫자 넣어본 거야. 그래서 이 마3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생뚱맞을 거라고. 왜 마3입니까? 마이너스 100은 안 됩니까? 계산이 복잡해서 그래. 그래서 나의 결론은 뭐냐? 그래프 개형을 갖고 마지막에 해석을 해주세요. 3차 함수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함수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니 적당한 어떤 곳에서 0 만드는 값이 있을 거예요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오겠지. 맞아? 나오겠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마지막에 마3 넣어서 구한 새끼도 있고 마이너스 5 넣어서 구한 새끼도 있고 마이너스 100 넣어서 구한 새끼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채점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3차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 사이값 정리를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지 뭐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